안녕하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오늘 강장 TG입니다. 오늘은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중 3부로 인간관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관계의 끈을 놓지 말고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관계도 연습해야 합니다. 칩살인 메리 파이퍼가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는 책에서 나는 지금의 삶을 사랑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깨어나고 바쁜 직장 생활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퇴근해서 후다닥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축구 경기나 밴드 연습을 돕던 정신없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야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 들수록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성년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홀로 보내지만 70대에 들어서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약 7시간 정도로 늘어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시간에 외로움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을지 여부는 홀로 있는 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대부분은 60대 중반을 기점으로 상실을 경험하죠.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은퇴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체력과 감각 저하로 인해서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면서 우울증과 활력 부족, 만성적인 질병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진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과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거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노년에 이른 이들 중 외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기술과 노년까지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사람들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외로움은 고독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인간관계 중 첫 번째로 가족관계를 볼 수 있겠죠? 양찬승 박사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가족은 복잡한 관계다. 가족은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다. 가족은 감정의 여가장치가 필요하다. 가족에게는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하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좋은 가족관계 유지를 위하여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배우자,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경계선을 인정하고 느슨한 간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독립이 필요한데 누구 혼자만의 실천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신뢰하고 불안이 없는 관계 유지, 즉 눈치 안 보는 가족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존재 자체 그대로를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는 참견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이제 배우자를 한번 띄어서 볼까요? 은퇴한 남편은 그동안 일에 집중하느냐고 사회적 단절이 된 상태죠. 아내에게 이제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거절하죠. 부인은 그동안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남편도 퇴직했고 자녀들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 취미, 여행 등을 다니면서 사회적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를 남편은 비싼 밥 먹고 쓸데없이 수다 떨고 다닌다고 비난하고 화풀이하고 잔소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이제는 있을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있을 곳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있을 곳이 되었고 집이 있을 곳이 되려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되어야 있을 곳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남편은 은퇴를 했지만 아내는 은퇴가 없습니다. 가족이 좋아할 일, 감사할 일 꾸준히 준비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는 동반자, 파트너, 협력을 할 때 있을 곳이 된다는 거죠. 메들렌 랭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결혼 생활은 이성관계를 벗어나 우정과 공존, 동지애를 기반으로 한 관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자가 자기의 의견을 묻어두고 겉으로만 맞춰주는 척하지 않는 한 모든 부부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등을 통해 대화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결혼 생활은 한층 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을 해소할 도구가 없는 부부들은 종종 일상적인 불만이 쌓여가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죠. 결혼은 부부가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는 대신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에게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과 마음속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겠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도 30년 이상 건강한 삶을 누리며 그중 일부는 그 시간을 현재의 반려자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쪽도 대개 여성인데 그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는 반려자의 책임감 혹은 관심 부족,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드는 상대방의 태도를 힘들어 한다는 거죠. 메이 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와 용서를 생각하면 국제연합이 하는 일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존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깊은 고통을 동시에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족과의 논쟁이나 갈등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많은 날 잠 못 들게 하지만 구성원들끼리 화목하게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가족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가족은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커다란 나무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가족만큼이나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외로움을 이제 느끼는데 평생 친구를 만들고 유지할 만큼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이나 여행에 더 큰 우선순위를 매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전략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나이 든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 줄 단 한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의 하루가 어땠는지 징글징글할 정도로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보통 가까운 동성 친구들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친구 관계를 이루어진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없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을 찾을 수도 있고 매주 이웃을 초대해 커피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소박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운동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친한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친구의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60, 70대에 들어섰을 때라는 거죠.
이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다 자라고 직업적인 경력은 시들해지고, 하지만 운이 좋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사는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족을 돌보고 떠받치는 역할을 하지만 친구는 오히려 우리를 돌봐준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되면 가까운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정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모든 인간 관계에는 관심과 시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가치를 잃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오랜 우정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 지나치게 너무 높으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누구를 만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랜 우정도 어느새 습관적이고 지루한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다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이나 내 얼굴을 보고 반가움에 눈에 빛나는 소중한 이들이 모습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의 바람막이가 돼줄 애정어린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오늘 강장 TG입니다. 즐거운 설날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